오늘 강의에서는 창업의 프로세스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프로세스와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업의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며 특히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중요성 및 창업 활동의 핵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창업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과정에는 4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가로서의 준비, 두 번째는 창업 자금 마련, 세 번째는 산업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창업자의 역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업의 성공 여부는 창업자의 자질과 계획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특정한 필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자질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업은 리더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100%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수평적, 수직적 조직 내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입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능력, 이를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발생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수. 또한 적극적인 추진력,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적절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외부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면 이를 통해 경영 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확장할 수 있으며 계산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원만한 가족 관계와 지속 가능한 배경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창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창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자가 잘 갖춰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예산은 창업 시 필요한 자금, 운영 자금, 그리고 사업 자금으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 운영을 할 때 매년 사업 보고서를 또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추정할 때 창업 전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소개 수수료라든지
매장 개업 행사 비용이라든지 매장 입점 관련 비용, 홍보 관련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총 자금의 약 20%를 별도로 준비해 놓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00% 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1금융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황이 허락한다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 자금보다는 당연히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부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부채 비율을 총 자금의 약 30%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과도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예비 자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자금의 약 20%를 예비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종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창업자가 자신의 취미와 또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창업자 스스로도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취미나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는 점. 마치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창업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준비한 자본의 규모에 맞는 그런 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투자 비용이 들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망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업자 본인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업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여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점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면 요리를 할 줄 알고 음식의 맛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이 있을 때 당연히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이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생애 주기를 가지는 것처럼 제품도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중 창업의 적기는 어느 쪽일까요? 보통 성장기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한다, 시장에 진입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 주기를 우리가 분석해 본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자의 경험,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이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업무 경험이나 전공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업의 길에 나서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권이란 역세권, 상업지구 등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권에서는 한자로는 설입, 땅지, 이렇게 한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즉, 창업할 지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입지의 중요성에 어떤 상대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입지의 중요성은 창업 성공에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사례로 들자면 카페는 주로 약속 장소나 대중교통에 맞춰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 근처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상업지구 1층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2층까지 또 3층, 4층까지 통합된 형태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1층에 입점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서비스업 창업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상권 분석과 적합한 위치 선정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권과 입지는 제조업이나 각종 공장과 같은 산업에는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품의 특성이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매장 사업에서는 시장성보다 상업적 입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창업의 단계별 실행 과정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창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시장 구성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전략을 세우고 1차 고객인 직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객과 기업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고객의 주머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수평적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많은 창업자들을 만날 때 자주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이런 마음가짐이 성공적인 창업의 핵심 노하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알도 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모래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마음가짐이야말로 성공적인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 긍정,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또 함께 가지고 함께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가 정신의 의미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기업가라는 개념은 프랑스어 앙떠프라노, 착수하다, 시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깡티옹이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업가의 개념은 상인, 농부, 그리고 장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원료를 구입한 후에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미래 가격이나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흐르면서 기업가 정신의 개념도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후에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기업가는 새로운 자원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회 추구자 또는 혁신가로 정의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거나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에서 창업 캠프나 다양한 슬로건 등에서 슌페터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헨리 민츠버그는 기업가를 동기를 수집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하버드 교수인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혁신이나 위험 감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이런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학자 제프리 티몬스는 기업가는 기회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리더십과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업가 정신의 변화 과정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과거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동방무역을 개척하며 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탈리아 상인이 중국과의 거래 경험을 담아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저술했으며 이를 통해 동방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모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길은 지금처럼 교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도전에 나서는 정신이야말로 바로 기업가 정신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7세기에는 정부와 협력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농민과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기업가들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통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가 정신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벤처 기업의 창업과 확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변화 탐색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그리고 경험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성에는 슌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함께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취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진취성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점진적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론적으로도 점진적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점진적 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감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따르는데요. 그런 위험에는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무적인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사람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또 특징을 살펴보면 이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기업 내에서도 강하게 발휘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기업 내에서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거나 전략적 혁신을 통해 신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이나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적용할 때 이는 반드시 독립적인 창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 벤처 창업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존 기업 내에서의 혁신을 도모하거나 기존 벤처의 전략적 재구성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식도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들은 R&D 연구소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또 지속적인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조직, 또 기업 또는 정부 부문과 연결이 되며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자원이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고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에는 고령층
또 한부모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또 아동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이익을 재투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셋째, 근로 서비스 수혜자, 이해관계자 함께 참여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를 라는 점입니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시에 경제적 지속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 발전 단계에 따른 다양한 기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총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기회와 전략적 접근을 적으로 고려합니다.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니치 마켓을 창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마케팅 팀을 구성해서 틈새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시연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혁신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 관리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모두 함께 지속해야지만이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 혁신적 혁신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요소가 바로 성공적인 창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혁신의 시대에서 창의적 혁신을 넘어 혁신적 혁신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이는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의 완성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정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책임감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기업가 정신을 깨워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 모두 기업가 정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